오늘은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볼 거야. 그럼 정신줄 꽉 잡고 렛츠고.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급락과 함께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 2020년 3월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주식시장의 급락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는 놀랍게도 전례 없는 상승을 경험하고 있어. 이전에는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예전엔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렸지만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이것은 새로운 패턴이야. 과거에는 주식이 하락할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했지만 이제는 개인들이 활발하게 매입하고 있어. 이 변화의 원인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지? 떨어지면 사라 바이 더 딥. 학습 효과에 대한 비유를 해볼게. 뉴욕의 한 고층 빌딩에서 사람이 추락하고 있다고 상상해봐. 모두가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꿈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슈퍼맨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해준다. 안전한 곳으로 그를 데려다주고 슈퍼맨은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슈퍼맨 이라며 친근한 인사를 날리고 사라진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뉴욕의 빌딩에서 사고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모두 슈퍼맨이 구해준다. 그렇게 떨어지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슈퍼맨은 언제나 우리를 구해주는 믿음직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조금 과장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을까? 극적인 모험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들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무 이유 없이 뛰어내리는 거야.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하락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난 슈퍼맨에게 구조되고 그 후 자랑스럽게 슈퍼맨이 나를 구해줬어 라고 이야기하겠지. 이 이야기를 주식시장으로 이어봐야겠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패드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 공급 정책을 도입했어. 이 정책은 실제로 금융시장의 회복과 주식시장의 강한 반등을 이끌어냈어. 금융위기는 옆구리에 큰 칼을 맞은 것과 같아. 글로벌 경제가 그 충격을 받아 넘어져 버린 거야. 패드는 이런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였지. 그런데 회복은 했지만 예전처럼 강건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허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지. 그리고 패드를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융위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배웠어. 쓰러지기 전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이미 쓰러져서 기절해버린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야. 직관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기 직전의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쉬워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약간의 충격이 찾아오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너무나 과잉 반응을 해. 금융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걸 제어하려고 애쓰는 거지. ECB 총재가 2012년에 한 말을 기억해? 유로존 구제를 위해 모든 조치하겠다고 했어. 그때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언이었지. 그 말에는 무슨 조치가 필요하면 다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 나를 믿어달라. 조치는 충분할 것이라고도 했어. 그리고 2016년에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말이 나왔어. 당시에는 중국 경제의 둔화와 유가 급락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어.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한다고 했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 문구를 삭제했어.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논거가 다소 약해졌다고 말했지. 이게 금리 인상 주기의 끝에 다다랐을 수 있다는 강한 신호였어. 2019년 이후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은 후에는 역부족이었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시행했어. 앞서 다뤘던 양적 완화, 질적 완화, 통화 스와프, 제로 금리,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같은 정책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앙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한 경기 부양책이었어.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받쳐줬어. 한두 번은 전문가들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내기도 했어. 이런 전문가들을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로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일반 대중들도 중앙은행이 시장을 지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그래서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충격 속에서도 주식시장이 패드에 의해 끌어올려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일반 대중들도 주식시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어. 주식을 사야 해.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저점에서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어.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이런 전략을 확실히 배웠어. 주가가 떨어지면 저렴하게 사야 한다는 영어 표현인 바이 더 딥 떨어지면 사라가 그것이야. 이 문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표현이야.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사라 즉 바이 더 딥 전략을 배웠어.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올렸어. 이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헤지펀드 전문가와 같은 금융 전문가들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건 그들만의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저 역시 이건 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거야. 내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일반 대중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걸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놓치는 두려움이라고 하고 있고 포모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어. 중앙은행이 우리를 믿어주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사야 돼 BTD.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내 친구들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나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소외되겠다는 두려움 포모도 생기고 말았어. 현실 경제는 침체 상태에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 고용시장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임금도 오르지 않을 거야. 근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춰왔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했지.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 수준이야. 1억 원을 예금하고도 1년 후에 100만 원 정도의 이자밖에 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 그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되어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야. 티나라는 약어로 미국에서 로빈후드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하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올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주식시장은 전혀 다른 상황이야. 공장은 멈추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 그래서 실제 경제와 주식시장 사이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위태롭게 무너져 내렸지만 강력한 경제 부양책 덕분에 빠르게 회복될 거야. 이런 걸 비자 회복이라고 해. 경제가 크게 위축된 후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거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가는 게 유자 회복이야.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자, 유자 회복이 아니라 그냥 회복 구도가 나타나지 않았어? 실제 경제는 침체 상태인데 반면 주식시장은 엄청난 돈이 쏟아져서 주가가 계속해서 최고점을 찍고 있어. 그래서 주식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데 실제 경제는 그렇지 않아? 이런 걸 K-리커버리라고 해. 자, 정리해볼게. 중앙은행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있고 그 덕분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어. 그래서 주식이 하락하면 그냥 사는 게 최선이라는 걸 배웠지.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당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소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주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 그래서 생긴 단어가 바이 더 딥이지. 이런 전략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지게 됐어.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지.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실제 경제는 어두워. K-리커버리라는 회복의 양극화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저축을 쌓는 게 힘들어졌어. 대안이 없어서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앞으로도 바이 더 딥, 포모, K-리커버리, 티나 같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거야.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진 경기 부양책 때문에 생겨난 거야. 코로나19로 나타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는 중앙은행의 정책과 연결돼 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해보자. 조태과래죠?